안녕하세요. 목동 다원교육에서 강서구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기말고사까지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경향을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강서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랑 크게 다르게 출제된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에서 학생들에 따라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21문항에 서답형 6문항인데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답형의 어떤 난이도 또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서답형이 좀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험 범위에 5단원 경제, 6단원 윤리, 그 외에도 소단원 하나씩 8단원, 3단원이 들어가긴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두 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학교 필기나 PPT 자료에서 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소홀히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살짝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었던 난이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윤리 파트가 6-3 소단원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학교 필기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로 사회보험, 공공구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이렇게 선택지에 다 녹아들어가서 출제가 됐거든요.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거기를 한번 짚어보지 않고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뭔가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학교 필기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꽤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학교 필기 내용까지 하나하나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그 내용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본다고 해도 그 필기 내용들이 시중 문제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지리 파트인데요. 지리 파트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PPT로 수업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학년 통합사회에선 다루지 않는 개념들을 조금 다루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PPT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자료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 세계 신자의 숫자를 우리 아이들이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요 그래프 상에서 이제 유출을 해야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떤 세계 지도, 어떤 지도의 종류를 보여주면서 어떤 지도가 어떤 개념을 담아내기에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 PPT에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의 자료를 잘 받는지가 좀 관건이었을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PPT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료 문제가 꽤나 어렵게 출제된 예시라서 같이 넣어봤고요. 예금, 주식, 채권에 대한 개념을 사실 공부하는 것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었지만 너무 쉽게 출제하시기보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자료 문제의 비중이 이번에 지리 파트에서 높았거든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에도 지리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정말 많이 풀어봐야겠구나, 다양하게 풀어봐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 유형을 평상시에, 시험장에서 말고 평상시에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중요한 건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답을 맞히면 좋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소한 유형이 학교 시험에 딱 출제가 됐을 때 내가 그거를 제대로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 또는 조금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내가 잘 찍어낼 수 있는지 점검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 당연히 오답을 해야겠지만요.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유형 자체가 나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할 때에는 유형에 내가 잘 접근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되었던 통합사회 단답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평이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출제됐다고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역에서 세계화로 인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능이 분리되는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단답형 5번에서 6번 문제가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확한 답의 개념을 주기보다는 이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로 나누어서 조금 아이들이 유추를 해야 답을 쓸 수 있게끔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념 자체는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공부했던 개념들일 거라서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요한 개념 자체는 조금 소홀히하고 특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빨리빨리 많이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만 이렇게 집중했던 학생들이라면 생각보다 쉬웠다 하더라도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보면 안다라고 해도 그거를 역으로 써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일수록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중으로 출제가 됐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둘로 나뉘죠. 이제 한국사 A에서는 동학농민운동부터 이제 1910년대까지의 경제문화사, 그리고 한국사 B에서는 유신헌법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 파트가 들어갔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현대사 부분이 워낙에 어렵게 나와서 이번에 학생들이 현대사 부분을 조금 긴장하고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현대사가 생각보다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도 중 정도로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사료 문제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료가 출제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이 사료를 내셨네?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낸 문제인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가보의 밀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보의 밀란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에서는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인 걸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딱히 있진 않거든요. 요 가보의 밀란이라는 5글자만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인 것을 유추를 해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가 가보년이고 같은 해에 가보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두 사건이 같은 해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그게 바로바로 연결돼서 인식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사료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료인데 독립협회랑 관련된 사료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제일 중요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가 교과서에 실려는 있지만 아마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봤을까? 구국운동 상소문이라는 이름은 봤다 하더라도 요 사료 내용 자체는 조금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사료는 교과서에서 발췌를 하는데 강서구는 교과서 외에서 발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교과서 외 사료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예시는 넣지 않았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교과서 외 사료나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 사료를 발췌하는 경우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중요한 사료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 살짝 어려운 그런 사료들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외웠다라고 한다면 다른 출판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의 스텝을 나누어서 스텝 2와 스텝 3에서는 이 출판사 문제, 미래의 출판사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 스텝 4에서는 심화 문제라고 해서 역대 수능 문제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제가 수록을 해서 조금 더 질 좋으면서도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 4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교과서 외의 사료를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조금 터득을 했고요. 당연히 제가 뭐 클리닉이나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사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습이 잘 되어 있었던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킬러 문제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눈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웠겠다 싶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흐름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안중근 열사를 주면서 안중근의 의거 활동이 발생했을 당시에 볼 수 없는 모습은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가 1909년에 있었기 때문에 1909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사실은 구해야 하는 문제여서 연표 문제 내지는 매우 어려운 흐름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을 게 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조선인, 하나는 간도에서 무장독립투쟁에 힘쓰는 대종교 교인. 그런데 사실은 이 하와이에 간 조선인 같은 경우는 1903년부터 이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09년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간도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하는 모습은 사실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이들이 좀 놓쳤을 법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흐름상에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법한 내용이 선택지로 들어가면서 많이 헷갈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킬러 문제는 현대사에서 6월 민주항쟁의 순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6.29 민주화선언이 나옴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이게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것을 유추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손지가 굉장히 지역적이고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소거법으로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이 당황하면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현대사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아이들의 2학기 기말고사에서 통합사회는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8단원의 이제 7단원 문화, 8단원 윤리, 9단원 세계지리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단원을 문화, 윤리, 세계지리라고 했지만 사실 세 단원 모두 그 안에 문화, 윤리, 지리 모든 각종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해야 될 게 되게 많고요. 그거 외에도 특히 자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사고력 모두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우리 남학생들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암기량이 통합사에는 적으니까 빨리빨리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서도 필기자료, PPT자료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험 1, 2주 전까지는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은 조금 잘 정립이 된 상태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기 예상시험 범위는 제가 일제강점기 3단원으로 잡긴 했는데요. 현대사 파트가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이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는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 수많은 민족운동 단체, 수많은 민족운동의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수많은 개념들을 다 암기를 한 뒤에 흐름에 맞춰서 이 완벽한 순서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험 범위보다 단원 자체가 더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 양 자체가 훨씬 많고 사고력까지 요하기 때문에 1, 2주 전에는 조금 암기를 완성시켜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고난도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풀이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사 외에서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낯선 사료를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조금 학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 수업 일정 확인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